안녕하세요. 비일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파주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는 제가 오래전에 촬영을 한번 했었던 곳인데 분양이 안 되다가 최근에 가격을 내려서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건축주 형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조금 미루다가 촬영을 하러 온 건데요. 좀 서운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서운해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열심히 촬영해서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설문조사를 몇 개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왜 부동산 유튜브를 보시냐 였거든요. 거기에 1번이 그냥 집 구경한다, 2번이 혹시나 싼 집이 있을까 해서 본다, 3번이 너를 본다 였는데 너를 본다가 의외로 6%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고 나발이고 저를 보기 위해서 감사하게도 오시는 분들 있다는 거에 정말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혹시 그분들 누군지는 제가 이제 모릅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혹시 그분들이 누군지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보고 그분들께 또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자고 한 거였는데요. 또 의외로 그렇게 재밌게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파주의 단독주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 이 앞에 있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은 72평인데요. 도로집은 12평을 제외하면 전용 면적은 60평, 건축은 2층까지 48평인데 주차장 포함 연면적은 61평입니다. 도시가스 난방, 오폐수 직관인 지역이고요.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중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경량목 구조보다 더 두꺼운 나무를 사용해서 만든 게 중목인데요. 외장 마감은 주차장 라인은 현모암, 위에는 롱브릭 타일, 모노 타일을 사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주차 2대 기본으로 가능한데요. 안쪽에 수도, 전기 콘센트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버헤드 도어는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단을 통해서 마당 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올라오면 마당이 나오는데요. 대지 면적이 60평이니까 그렇게 넓은 마당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마당도 아닙니다. 또 이 마당의 장점이라면 관리가 필요 없다는 거죠. 대리석 시공이 되어 있고 디딤석 그리고 파쇄석 일부 조경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잔디가 없는 게 장점이다. 그래서 나는 잔디가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단독주택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방향이 남쪽입니다. 남쪽은 뻥 터져 있는데 여기가 서쪽이거든요. 서쪽은 집이 있으니까요. 거실에서 보는 뷰는 살짝 좀 떨어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도는 여기에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고 세대 현관은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신발장이 꽤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중문은 스윙도어 중문입니다. 자, 이렇게 당겨서도 열 수도 있고 밀어서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괄초등 버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주 형님한테 하나 부탁을 하고 싶은 건 다음에 건축하실 때는 일괄초등 장치 좀 만들어 달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1층 거실이 나옵니다. 한 4,300에 4,100 정도 되니까요. 4인 가족이 쓰기에 딱 좋은 크기의 거실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실 쪽에는 실링 팬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1층 바닥은 침실 안쪽까지 해서 무광 포셔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창호는 베카드리움 시스템 창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말씀드렸죠.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이쪽이 남쪽,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래도 집이 조금 멀리 떨어진 감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답답하지는 않고요. 측면은 이렇게 터져 있으니까 소파에 앉아서 보는 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층에 욕실이 있어요. 보통 단독주택 가보면 1층 욕실은 게스트 화장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작죠. 근데 여기는 작지는 않습니다. 양변기에 비대 있고 세면대 그리고 선반 수납장 다 있고요. 환기창도 있고 샤워 공간은 부스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음은 주방을 볼 건데요. 주방도 폭이 꽤 여유가 있죠. 그리고 이 주방 스타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탁은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앞뒤로 다 있어요. 그래서 최대 6인용 식탁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꽤 긴 아일랜드 식탁으로 제작을 해놨고요. 보조 개수대가 여기에 하나 있고요. 메인 개수대는 이 뒤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3구 전기레인지 인덕션 제품이 쿡탑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레인지 후도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다용도실 환기창 있고요. 그리고 보조 주방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도 제법 넉넉한데요. 냉장고는 여기에다 2대 나란히 놓으시면 됩니다. 자, 보조 주방 위에 보면 센스 있게 레인지 후드 달아놨죠. 보통 뭐 보조 주방 이렇게 가스레인지만 달아놓고 위에 환기창은 있는데 레인지 후드가 없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문이 없어요. 그래서 냄새 나는 요리를 여기서 하다 보면 바깥으로 냄새가 스멀스멀 나오기는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레인지 후드도 켜고 환기창도 열어서 삼겹살 같은 거는 이 안쪽에서 구우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냄새가 덜 하겠죠. 자, 다음은 두 번째 다용도실입니다. 미닫이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두 번째 다용도실은 세탁실 전용 공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 도구함 등으로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여기는 뭐 수납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높이가 살짝 낮아요. 세탁기 자리가 저쪽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시타워 많이 쓰시잖아요. 제가 여기 친구를 재보니까 2m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4kg급 워시타워가 1890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딱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까지 봤고요. 자, 여기 한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활용도가 높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한 번씩 나가서 머리를 식히는 공간이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돌아서 나가면 마당 쪽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여기를 통해서 마당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죠. 1층의 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층 방 크기 괜찮습니다. 넉넉하고 또 안쪽에 북박이장도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부모님하고 합가를 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부모님 방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대 쪽에서 보면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이니까 역시 측면은 좀 터져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픽스 창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은 다 봤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계단은 1m 정도 되는 폭이니까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끝까지 다 올라와서 여기서 한번 살짝 틀어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자, 2층은 거실은 따로 없고요. 방 3개 그리고 욕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인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첫 번째 방 넉넉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도 있어요. 자, 이렇게요. 양쪽에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방 드레스룸은 여기가 좀 높긴 한데요.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장을 설치를 해놔서 수납이 두 번째 방보다 좀 많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는 이렇게 아이들이 올라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성인이 있으면 좋을 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여기에 2층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양변기는 역시 비대 있고요. 청소용 워터건도 있고 폭이 좀 줄어들어서 세면대가 샤워 공간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환기창은 역시 있으니까요. 환기는 잘 될 것 같은 2층의 메인 욕실 봤고요. 2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 첫 번째 방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넉넉하고 역시 이번에도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은 있습니다. 이렇게 디귿자로 수납장을 다 설치해 놨으니까 이번에도 수납은 여유있게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은 세 번째 방입니다. 안방인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박이장이 보이는데 이 안방은 자, 여기서부터가 드레스룸의 시작입니다. 꽤 긴 편이고 안쪽까지 공간이 더 있어요.
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나 깊게 드레스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는 행거 없이 다 붙박이장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저는 더 장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행거는 설치를 해서 옷을 걸어두면 먼지가 좀 많이 쌓이는데, 이런 붙박이장 형태는 그럴 일이 없고, 또 행거만 되어 있으면 이불 수납이 안 되는데, 붙박이장은 안쪽에 이불도 넣어둘 수가 있으니까 이게 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전부 행거 없이 이렇게 수납장으로만 해놨고요. 자, 안방 욕실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방 욕실 좀 넓은 편입니다. 메인 욕실이 좀 다 넓은 편이었잖아요. 2층 메인 욕실 빼고 1층도 괜찮았는데 안방 욕실도 넉넉한 편입니다. 역시 청소형 워터건,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양변기, 세면대, 선반, 수납장 있고요. 환기창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공간입니다.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 방 크기는 2층의 첫 번째, 두 번째 방 정도 되는 게 안방입니다. 그래서 많이 큰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 안방은 이 드레스룸이 수납 공간이 좀 넓다, 욕실이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안방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파주 단독주택 8천만 원 인하가 돼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11개월 전에 왔을 때보다 가격이 내려간 거죠. 분양이 더디니까 가격을 내려서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중목주택 많지는 않은데요, 이 중목주택의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 경량 목구조는 사용을 하다 보면, 집을 사용을 하다 보면 난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좀 틀어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거의 정설입니다. 그렇긴 한데, 중목은 경량보다 더 이제 두꺼운 나무를 쓰고, 이게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는데요, 중목주택은 레이저로 다 재단을 하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량 목구조는 집을 쓰다 보면 요 아래쪽 부분들 있죠, 요런 데들이 좀 들뜬다, 요런 얘기들이 많은데, 중목주택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좀 나무도 두껍고, 그리고 재단도 완벽하게 해갖고 와서 그냥 조립하듯이 끼워 맞추는 게 중목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장점이 참 많은 그런 단독주택이니까요, 나는 중목을 선호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또 할인된 가격에 단독주택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